문재인 대통령이 디지털과 친환경을 양대 축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에 5년 동안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이상 추격형이 아닌 선도형으로 우리 경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입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을 전 산업에 결합시키는 디지털 뉴딜과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국가 대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입니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불평등 사회에서 포용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10가지 대표 사업도 선정했습니다.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는 데이터 수집과 가공 등 데이터댐 구축을 비롯해 인공지능 정보,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등이 선정됐습니다. 친환경 미래차와 그린 에너지, 그린 리모델링 등 그린 뉴딜 사업 외에도 디지털과 친환경이 결합된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사업에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 원을 직접 투자하고 민간과 지자체까지 포함하여 약 160조 원을 투입할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도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가 창출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형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보호와 불평등 해소 등 사회 안전망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취약계층 선별에 활용되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2022년까지 완전 폐지하고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의 시범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 경제 구조 변화에 맞춰 인재 양성과 직업 훈련 체계를 강화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입니다. 청와대 국민보고대회는 각각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산업을 대표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먼저 그린 뉴딜과 관련해 정의선 부회장은 오는 2025년까지 전기차를 100만 대 판매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이어 3, 4년 안에 연료전지 수명을 2배 이상 늘리고 원가는 절반으로 낮추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디지털 뉴딜 발표자로 나선 한성숙 대표는 인공지능으로 분석 가공한 데이터를 클라우드를 통해 공개하겠다며 인공지능 연구와 여러 산업에 자유롭게 활용돼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 담긴 정부의 미래 구상에 대한 현장에서의 평가는 어떨까요? 민간 부분에 활력이 될 만한 노동개혁이나 산업 구조조정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빠졌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입니다. 조윤석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대비하자는 게 한국판 뉴딜의 핵심입니다. 투입 예산만 5년간 160조 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마중물을 부으면 일자리 190만 개가 창출되고 민간의 투자도 촉진될 것이라는 게 정부 계산이지만 현장에선 핵심이 빠져 실효성이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간 부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철폐, 산업 구조 조정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원론적인 언급 수준에 그치면서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의료계 반발에 막혀 한 걸음도 못 나간 원격 진료는 그동안 정부 당국자들이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며 수차례 강조하면서 기대감이 컸지만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그 대신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이란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예산도 5년간 6천억 원이 전부, 초중고 PC 교체 사업과 같은 규모로 한국판 뉴딜 28개 과제 가운데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민간 부분의 활력과 관련된 부분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여서 향후 장기적인 재정 지출 소요와 맞물려서 정책 성과를 제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린 뉴딜 역시 주요 대책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녹색 성장 정책으로 추진했다 큰 성과를 못 낸 정책들입니다. 게다가 기존 사업을 재포장하지 말라는 대통령의 지시에도 초고속 인터넷망, 5G, AI 등은
이미 추진하던 사업을 디지털 뉴딜로 재탕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기존에 한 30개 또는 20개 정도 되는 큰 산업 분류 중에서 한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다는 부분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선도국가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대전환 선언이라고 강조했지만 일각에선 막대한 재정 투입만 되풀이하는 건 아닌지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오는 2025년까지 100조 원 넘는 자금이 투입된다는 소식에 증시는 들썩이고 있습니다. 수혜주로 거론되는 종목들 주가가 일제히 뛰면서 매수를 고민하는 투자자들 많을 텐데요. 박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2달 만에 주가가 6배 가까이 급등한 두산 퓨어셀.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주가가 오른 S퓨어셀. 두 종목 모두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수소 경제 활성화가 부각되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외에도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등 관련 정책 수혜주로 묶이는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 급등했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커나갈 산업인데다 정부가 2025년까지 100조 원 넘게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밝히자 증시가 들썩이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흐름이 장기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과도한 주가 상승 기대는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정부 차원에서에 대한 여러 투자와 어떤 정책적인 지원, 또 규제 완화 이런 부분 등이 더해지게 된다면 당연히 그 속도는 빨라질 수 있는 여지 등이 있겠죠. 지금부터는 그동안 투자하고 추진해 왔었던 것들이 숫자로 설명이 될 수 있는지 그런 옥석을 가리는 그런 시간으로 다가서 명확히 사업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주로 묶이면서 덩달아 주가가 상승하거나 향후 성장성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 펀더멘털이 현재 주가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두산 퓨어셀의 추정 주가 수익 비율은 167배, S퓨어셀의 현재 PER은 183배로 고평가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책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한 종목들은 가격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간 분할 매수로 투자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합니다. 가격이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기 시세 차익의 기회로 활용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굉장히 분할 매수를 오래 해간다라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막연한 기대감에 단기 차익을 노리기보다는 옥석을 가려 장기적으로 접근해야만 한국판 뉴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혜린입니다.